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은 시간, 이번에는 인천 계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윤한 후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삼선의 계양구 의원으로 그리고 8대 계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셨는데요. 내가 왜 계양구청장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먼저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계양은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일자리가 부족해서 배도타운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서운산업단지가 준공된 이후 일자리가 생겨나고 제2산단인 계양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선의 구의원과 의장의 경험을 토대로 계양발전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공식 질문은 유권자 여러분께 직접 하시는 거라 웬만하면 카메라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쳐다보지 않았고요. 네. 지금부터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토론회를 최근에 하셨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될 예정인데 토론회 마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잠을 못 자고 또 유세를 많이 하다 보니 목이 잠겨가지고 예. 지금도 목이 약간 잠겨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싶으셨었어요? 제가 그거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그때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계양은 약간 변화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배도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일자리가 넘쳐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문화예술 또 관광 사업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좀 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됩니다. 현직 계양구청장이 이제 삼선의 구청장이라서 이제 무주공산이 돼서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더 출마할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계양구청장의 대체로 민주당 구청장이 많았는데 평가를 좀 들어본다면요? 박형우 청장께서 12년의 그 행정을 주도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로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서운산단을 만들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국가사적지를 만들어서 계양산 박물관이라든지 뭐 무장의 길이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계양의 약간 역사를 좀 바꿔놓는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큰 공을 세우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요? 그분은 나름대로 그 12년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임 청장으로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승계를 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회도 하셨고 지금 이병택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런 점에 장점이 있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 말씀하신다면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상대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네. 제가 계양에서 14대째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계양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또 삼선의 의원 경험과 경륜으로 계양을 이끌 적임자다. 미래 성장을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예. 계양 토박이다 이런 말씀 강조하셨고요. 네네. 계양은 너무 유명해진 지역구라 해서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같이 유세를 가시는 거에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 만나보면? 덕분에 제가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 시너지 효과에 관련돼서는 저는 국민이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양을 발전을 시키려면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박남춘 시장과 동반 당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그런 그 분이라서 저희 계양구 테크노밸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개발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박남춘 시장과 이재명 후보자를 같이 동반 당선시켜 주시면 저희 계양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공동 요새를 좀 하시면서 지나다니시다가 시민들 직접 만나면 이렇게 좋아해 주는 분도 있고, 예, 만나보신 분들 어떠세요? 주로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그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간혹 며칠 전에 누가 이렇게 어느 60대 분이 뭔가 이렇게 오물을 투척하셔서 저도 이렇게 일부 맞긴 했는데, 네. 뭐 간혹 그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뭐 다 좋아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보수 언론에서 많이 이 부분을 조금 부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약간 이재명 후보가 밤에 그걸 계양 곳을 누비다 보니까 혹시 그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여론은 주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제 골목 선거 유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잠시 이제 선거의 운동 방법을 좀 전환해서 이제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직접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선거 전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 속으로 더 들어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반부부터 이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젊은 층 인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하다. 어떤 해법 갖고 계세요?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일 그 서운 산단은 지금 가동을 하고 거의 7, 8천, 10,000명까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2 산단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차기 천장이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슬럼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제2 산단의 중요성을 저는 인식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뭐 언론에 다들 아시다시피 상기 테크노밸리의 101만 평,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어지면 일자리 한 10만 개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그동안 배도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계양을 찾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노밸리 얘기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곳에서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일자리도 찾고 다 좋은데 교통이 조금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소원 수리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대책들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만성 정체 현상을 빚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철도 문제를 9호선을 9호선 연장 연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2호선을 계양과 청라를 연결하는데 작전역, 서운역, 효성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9호선을 이제 박천역까지 대장역, 박천으로 연결을 해서 이 철도망을 좀 구축을 하고, 그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그 계양 강화 고속도로 또 그 원당 테리 그 연결도로라든지 또 검단 신도시 경명대로 간 그 연결도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서 완공이 되면 일부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2호선 연장은 뭐 어느 후보든 다 공히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9호선 연장 같은 부분은 지금도 9호선은 사실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많고, 오늘 이재명 후보도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윤형성 후보랑 쟁점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십니까? 그 남은 구간이 한 5km면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네. 실제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치권에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대두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계양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고 추진이 되면 틀림없이 저는 연결을 해서 그
뭐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GTX 얘기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GTX D노선 계약력 네.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쓰시는 거고 GTX E노선도 지역의 또 수건 사업 중에 하나라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인수위 국정과제에선 장기적인 과제에서 A, B, C는 딱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 있는데 D, E는 별로 얘기 없더라고요. 인수위에서 아마 빠진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공약 외에 미처 또 소개하지 못한 소확행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라뱃길 얘기도 좀 빠뜨리신 것 같고요. 그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을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그린벨트 내에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기가 좀 불가능하니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야외 공연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만들어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활개칠 수 있고 또 주변 수도권에서 우리 청년들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계양을 찾는 그런 아라뱃길을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한 1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OBS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계양 시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OBS 시청자 여러분, 12년간 계양구의 의원으로 현장 경험과 의정 활동은 계양구의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구정 행정에 대해서도 풍부한 이해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4년을 위해 준비된 구청장 후보 유난히 계양의 가치를 높이면서 계양구의 행복한 삶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계양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청장 후보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계양구의 경제 발전과 계양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드렸습니다. 윤한민주당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